기타 뭐 테이블의 위치랑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공간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이거를 3D로 구현해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렌지를 쓰게 되면 이게 가상을 눈앞에 이렇게 띄워놓게 되고요. 그래서 제페널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를 그 홀로렌즈를 통해서 이 엔진을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요. 엔진 수리나 뭐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실제 리얼 엔진을 막 뜯어보거나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엔진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렇게 3D 그래픽으로 눈앞에 펼쳐서 보게 되고요. 실제 비행기 엔진이 저렇게 작은 크기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3D로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완전히 내가 이렇게 띄워놨다면 여기서 보면 아래서 보고 옆에서 보고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들어다가 딴 위치로 움직여 놓고 좀 잠시 후에 보면 퓨얼 펌프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연료 펌프는 어디인지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책상이나 이런 쪽에 쉽게 헤드링하는 할 수 있는 사이즈를 앞으로 보고 있고, 이 작업이 아니라 이제 이걸 좀 리얼 사이즈로 보고 스로 풀 사이즈라고 말을 하니까 리얼 사이즈로 띄워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머리를 안으로 들이밀면 이 상태로 이제 안을 들여다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존과 다른 형태의 학습과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엔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장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 컨트롤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테스팅할 때 절대로 서 있으면 안 되는 존이 어딘지도 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이 설계 도면과 데이터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고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로 인식하는 경우들도 계시지만 지금 비행기 엔진을 공급하기도 하는데 비행기 엔진 공급한 것이 엔진의 효율성은 비행기 엔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엔진을 그렇다면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엔진을 청소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도 자동차 세차와 같이 심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엔진 효율성 좋게 하려고 매번 닦을 때마다 엄청난 비용일 거고, 그렇다면 안 닦고 오래 놔두면 그것도 엔진 효율성이 연비가 떨어지니까 안 좋을 것이고, 항공유 엄청 비싼 기름인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바깥에 어떤 기후, 어떤 먼지가 얼마나 많은 상태에서 비행기가 운행됐는지를 다 분석해서 적절한 시점을 찾아내는 거죠. 지금은 엔진 닦아주지 않으면 연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당신 손해가 얼마씩 납니다 라는 거 알려줘서 이제 그러한 분석들을 해내는 것들이 가능해진 거고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여기는 그런 상태까지 아니지만, 제주 에어라인도 이 비상시에 참고해야 될 정보들, 그것들을 전부 데이터화 시켜서, 이 태블릿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작업의 효율성을 가진 것. 최근에 저희가 아산병원이라고 했던 것처럼, 병원 내 데이터를 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다 없애고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요. 그 정보를 나머지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다 붙어서 이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작업을 또 시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홀로렌즈 같은 경우도 티센프로프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회사인데요. 여기가 엘리베이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지하철 들어가시는 계단에 휠체어 타신 분들은 못하니까 그걸 탈 수 있게끔 휠체어 탈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네가 제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계단마다 계단의 높이가 다르고 이게 달라서 각도가 그거를 다 제조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홀로렌즈 쓰고 이런 장비를 통해서 수측을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티센프루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계단에 따라 계단이 휘어져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이걸 가상으로 혼합현실 렌즈를 끼고 측정을 하고 측정한 결과가 바로 데이터가 돼서 들어가서 도면으로 되고 그 도면에 맞춰서 이 공면으로 이 휠체어 태워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저 장비가 이 적절한 간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 설계 작업을 가상으로 해내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해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가상으로 지금 설계를 한 거고 이걸 어떻게 끝부분을 어떤 모양으로 마무리할지도 정리하고요. 이렇게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업들이 이제 편하게 될 수 있다. 충분히 이제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가서 측정한 다음에 저걸 실제로 설치하기까지 걸렸던 시간을 4분의 1로 단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AI 얘기 잠깐 들리고 좀 보면 올해 변화의 어떤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올해를 포함해서 그 몇 년간 앞으로의 몇 년 동안은 AI가 가장 중심에 놓여서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 영역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AI를 모두가 인공지능을 모두가 인지하고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게 됐던 시작점은 사실 알파고 때문이었잖아요. 일단 거기서 사람들이 아니 이게 사람을 넘었으나 이렇게 이제 다 긴장을 갖고 보시게 됐던 시작점이었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사람들이 보면 또 몇몇 분들은 AI를 생각할 때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너무 큰 거를 많이 보셨어요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좀 또 엄청난 것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 모태솔로 곰돌이가 꽃뱀 로봇에 당하는 스토리잖아요. 한 줄 요약을 하면. 근데 이런 경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분석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왜 일어났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나 올려와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프리딕티브 어널리틱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점을 주고 나서 내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단계로 우리가 다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 이 과정에 필요한 부분에 AI가 활용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접해가는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프리스크립티브 어널리틱까지 가고 있는 건 아직은 좀 부족하고요.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은 이미 되고 있죠. 아까 비행기 엔진도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예. 지금 비행기 엔진 청소 안 해주면 연료 효율성 엄청 떨어질 거다 이런 거 알려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 AI로 인한 얼마나 레비뉴가 많이 일어날 거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모두 예상하고 있는 거고 개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AI라는 거 머신러닝 얘기 나오고 요즘 딥러닝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뭐냐 AI가 제일 큰 거고요. 인공지능이 그 안에 머신러닝이 한 갈래고 수많은 거 중에 그 중에 한 개가 이거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 정도 이해보고 여기 보면 비전, 스피치 이런 것들 다 보시면 그리고 자연어 처리 결국 사람에 닮아지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의 영역에 닮아가기 위한 기술이 다 세분화돼서 그거를 우리가 익혀나가고 있는 거고 그동안의 상황은 약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약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아티피셜 내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특정한 것만 할 수 있는 거 오문만 주는 걸 잘하는 거 바둑만 잘 두는 거 이런 거였고요.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바둑도 두지만 딴 말을 음악도 이해하고 뭐도 하고 사람처럼 제너럴하게 인텔리전스를 갖게 만드는 거가 결국은 강인공지능이거든요. 이 단계로 강인공지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나가면 이제 슈퍼 인공지능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러면 이제 사람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사람이 대적 안 되는 단계가 오는 거고요. 이게 단시간 내에 가지는 않을 거라서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바둑 하나 두는 게 아니라 다 하려면 강인공지능은 2040년 그 다음에 완전한 모든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거가 되는 2060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요즘의 기술을 발전하는 거와의 상황을 보면 예측이 너무
픽업에 반해서